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그동안 참 사는 게 힘들고 더럽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서냐고요? 아니요. 시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저와 남편은 3년 연애 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좀 더 일찍 결혼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기로 한 상태다 보니 좀 더 배우고 결혼해라 하셔서 연애를 좀 길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꼭 마지막에 떨어져서 최종 합격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시아버지의 가업을 전혀 이어받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평생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면서 너무너무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하시는 일은 음식점입니다. TV에 나올 정도로 맛집은 아니지만 이 지역 내에서 유명한 곳이다 보니 항상 웨이팅이 있는 그런 곳이긴 해요. 그러니 벌어들이는 돈만 생각하면 괜찮긴 합니다. 대대로 해오시던 곳이라서 따로 가게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다 붙어서 해나가기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안 나가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하면서도 분가하지 못하고 시댁에 있는 건물에서 살며 일을 배우고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일은 하더라도 저희만의 공간이라도 있었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편은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가업을 이어받게 되었는데요. 뭐 본인이 하기 싫은 거 이런 건 어쩔 수 없죠. 자신이 취직을 못해서 결정한 일이니까 따를 수밖에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은 일을 하면서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많이 번다면서 월급을 안 주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아버지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돈 되는 가업을 그냥 물려주는 것인데 배우는 기간 동안에 월급까지 바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배우는 동안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배우는 게 맞는 거지 돈 벌려고 해선 안 된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딴 생각만 많아져서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셨죠. 그런데 저나 남편이나 전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따로 용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었죠. 저희가 아무리 시댁에서 살고 있으니 생활비가 안 들어간다 해도 저희도 생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푼도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이 그 식당 하는 건물 꼭대기층을 이용하고 있다 보니 정말 1년 365일을 일에만 매달려서 살고 있었어요. 정말 단 하루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지긋지긋한데 남편은 어땠을까요? 가끔씩은 그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해버릴 것 같았어요. 여튼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장사에 필요한 물건 사러 갈 때 저의 필요한 거 사라고 하셔서 사서 오면 뭘 이렇게 많이 샀냐, 쓸데없는 것도 샀다며 그나마 골라온 것도 빼내시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런 하나하나까지도 저에게는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제가 카운터를 보니까 거기에 손을 대서 용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너무 짜증나서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죽어라 일하면서 이 정도 돈은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푼 두 푼 하던 게 점점 액수가 커지긴 했습니다. 저에게 정산도 맡기셔서 제가 잘만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아서 그렇게 해왔어요. 솔직히 이 글을 쓰면서도 제가 잘못한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튼 이렇게 용돈을 만들어 가던 중에 같이 일하는 시누이가 좀 눈치를 챘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절 부르시더니 정산한 내용과 영수증 등등을 다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두근거리긴 했지만 뭐 걸린다고 하더라도 남편이나 저나 그냥 되는 대로 하고 돈 들고 사라져버리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쓰레기인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지쳤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들켰죠. 시아버지가 워낙 불같은 분이시란 건 알았지만 바로 집안에 있는 도자기 하나를 저희 신랑에게 던지시더군요. 그걸 그대로 맞았고 깨진 파편이 저에게도 튀었고요.
그거에서 끝나진 않았습니다. 저희 둘 다 뺨을 몇 차례나 맞고 머리채도 잡히고 아무리 그래도 저는 며느리인데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저보다 당연히 남편은 더 많이 맞았고요. 그런데 그냥 아무 말 없이 남편은 맞고만 있더군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가방을 싸서 집을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나와버렸어요. 그 집에서요. 무슨 염전 노예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일을 하고 저희도 가정생활을 하는데 돈을 안 주시다뇨. 여튼 그렇게 나와버리고 철저하게 연락도 끊었어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사실 막막했죠. 그러다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 지금껏 배운 주방일로 우리만의 가게를 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둘이서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또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 소득이 되니까 부지런히 하자 마음 먹었어요. 저희가 모아놓은 돈 조금에 친정 부모님에게 죄송하지만 손을 벌려서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부부는 먹고 자고 생활을 했어요. 그랬지만 시댁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요리를 하는 일이었지만 전보다 훨씬 즐겁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가게 열고 초반에는 장사가 그리 잘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손님이 아예 안 오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 날은 좀 좌절스러웠지만 저희만의 비법 양념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내 가게고 내 수익이라고 생각하니 뭐랄까요? 그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 둘이 이제껏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요. 이런 저희에게 정말 좋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식사하신 분이 음식이 맛있다고 SNS에 올렸는데 그분 덕에 저희 가게가 입소문을 타게 된 거예요. 그 이후 저희 가게도 웨이팅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되었어요. 직원 한 명 더 고용하고 가게는 넓힐 수 없었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그걸 알아봐 주시는 손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고요. 그렇게 가게가 잘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가게에 정말 다시 보고 싶진 않았던 시어른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소문이 나서 시댁에까지 들어갔나 봐요. 들어오시자마자 이런 구멍가게 하려고 집 나갔냐면서 어서 돌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구멍가게처럼 작은 가게는 맞지만 기분은 참 안 좋더라고요. 남편이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돌아갈 생각 전혀 없다고요. 염전 노예도 아니고 월급 한 푼 받는 거 없이 일하는 것도 싫고 그런 가업이라면 받고 싶지 않다고요. 조금 적게 벌더라도 내 가게 운영하면서 와이프와 살 테니 찾아오지 마시라고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역정을 내시면서 아주 더러운 보고 발로 차고 호강에 겨웠다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 하시며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안 나가시고 저보고 앉으라고 하시더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나가고 혼자 하시기가 벅차서 주방장을 고용했는데 그 주방장이 얼추 일도 알아가고 하니까 레시피만 익히고 튀었다고요. 그러시면서 그동안 마음고생 꽤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주방장 구하기 전까지는 힘들게 일하시다가 주방장은 구했는데 레시피만 알아내고 도망가고 거기에 어느 맘카페에 후기글이 안 좋게 올라가서 손님도 줄고 그 후기글 올린 사람에게 글 내려달라고 했다가 시아버지가 화를 참지 못하고 난리가 나서 더욱 악화가 됐다고요. 그러다가 저희 소식을 동네분이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고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소식에 내심 시아버지도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으시고 본인이 아쉬우시면서 그냥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신 거라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솔직히 다시 들어갈 자신은 없었습니다. 둘이 이야기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어요. 남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요. 가업을 이어가야 한다면 지금 들어가는 게 맞지만 그전처럼 생활은 할 수 없다. 조건을 확실히 하고 그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들어가는 걸로 하고 현재 가게도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저희 친정 언니에게 맡아서 할 수 있게 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친정돈도 꽤 들어간 가게였으니까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며칠 뒤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지금도 화가 나신 듯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저희는 두 분께 저희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가게 근처라도 좋으니 분가. 두 번째로 매달 일한 만큼의 월급. 세 번째로 한 달에 이틀의 휴가. 이렇게요. 어느 정도 시부모님도 각오하고 계셨던 건지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염전 노예 같던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바쁜 가게 일 때문에 하루하루 지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월급도 받고 저희만의 보금자리도 생겨서 서로 의지하며 잘 이겨나가고 있어요. 돈이 되는 가업 이어받는 거 좋죠. 감사하죠. 하지만 그걸 빌미로 월급 한 푼 못 받고 시댁에 매여 사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른 동네 분들은 저희 부부를 보고 부모 배신한 것들이라며 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어떤 힘이 생긴 것 같아요. 혹시 이 가업이 잘못되거나 물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희가 노력하면 또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게 생겼거든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다면 저희 부부는 아직도 염전 노예 같은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겠죠? 혹시라도 지금 부당한 대우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황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꼭 해보세요. 그게 먹히든 안 먹히든 속병이라도 없어집니다. 그 몇 년간 우라가 치밀어 올랐는데 그것에서라도 벗어나니 살 것 같네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